아라리 사람들. 아라리 사람들. 2023년 1월 통권 제311호 발행일 2023년 1월 1일 발행인 정성군수 편집 정성군 기획관실 발행처 우편번호 26131 정성군청 정성군 정선읍 봉양 3길 21 전화 03356-02224 자치군정. 자치군정. 가리왕산 케이블카 정성군 평창군 올림픽 국가정원 공동 협력 협약 체결 올림픽 개최도시 협력 공식화로 올림픽 국가정원 조성 정당성 강화 올림픽 레거시 지속가능 활용과 강원도 신성장동력 창출 기여. 정성군은 지난달 7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평창군과 올림픽 국가정원 공동운영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2018 동계올림픽 개최도시인 정성군과 평창군이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올림픽 국가정원의 성공적인 조성 및 공동 운영에 기여하고 올림픽 레거시의 지속가능한 활용과 강원특별자치도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되었다. 정성군은 지난 10월 6일 열린 올림픽 국가정원 조성 및 올림픽 레거시 국가전략 토론회에서 제시된 올림픽 국가정원 협력 방안에 따라 지난 10월 중순 평창군과 강릉시의 공동운영 협약을 제안한 바 있으며 이에 평창군의 적극적인 참여로 본 협약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최승중 운수는 강원도 내올림픽 개최도시들이 연대하여 올림픽 국가정원을 성공적으로 조성하고 공동 협력하는 것은 강원도 올림픽 평화유산의 지속가능한 활용 및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뿐 아니라 IOC 올림픽 헌장 2조 14망을 준수하는 모범 사례로서 국위 선양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올림픽 개최도시 간 모범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올림픽 레거시 활용으로 평창군과 정성군의 신성장 동력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복한 국민고향 정선 만들기 2023년 군정시책 내실 추진 총력. 정성군은 국민 모두가 행복한 국민고향 정선을 만들기 위해 2023년 한 해 동안 신성장동력 창출, 전략화 등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군정 주요시책 추진에 주력한다. 군은 지난달 1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2023년 추진 주요 사업에 대한 업무 보고가 진행되었다. 민선 8기의 시작점이자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중요한 시기인 2023년도에 추진할 사업들에 대하여 공유하고 협업을 통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강원도 올림픽 국가정원 조성, 강원랜드 규제 혁신 및 글로벌 리조트 육성, 도암댐 문제 해결, 지방소멸 대응, 영월 삼척간 동서고속도로 양방향 착공, 태백선 중고속열차 EMU 조기 도입 추진, 정성군 종합생활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 등 주요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가리왕산 케이블카 운영, 군민 기본소득 지급, 농자재 반감 및 농업인 인상,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공립치매 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운영, 관내 고교졸 업생 전원 대학 입학장 학금 지원, 군청사 신축, 신도로망 구축, 군립도서관 및 가족센터 개관, 미용 및 목욕 서비스 지원 확대, 아리아라리 등 상설 공연 프로그램 확대, 권역별 공공임대주택 건립 등을 중점 추가할 계획이다. 정성군, 민선 8기 국민행복 위한 행정 역량 강화 조직 개편. 정성군이 민선 8기 출범 이후 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 수요와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 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군정 비전 달성과 성과 도출을 위한 첫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
군은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7일까지 20일간 행정기구 개편 및 정원 조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하여 군민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거쳐 최종안을 결정하고 제285회 정성군의회 정례회 의결을 통해 개편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과단위 개편으로는 비대안과 조직을 분과하여 통솔의 효율성 및 업무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문화관광과를 관광과와 문화체육과로, 농업지도 및 연구 분야 특화와 농업 유통 기능 강화를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축산과를 농업정책과와 유통축산과로 분리 신설하여 본청 시설국으로 편제하는 한편, 교통 분야 전문사업 기능 특화를 위하여 안전과 소관의 교통 업무를 분리하여 교통관리사업소가 신설된다. 팀장급 개편은 기존 총무행정관실 내 인구정책팀을 기획관실로 이관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인구활력사업, 고향사랑기 부제를 연계하여 추진하게 되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인 행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책임성, 대응성,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데이터 통계팀 신설과 청소년 정책을 강화하여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청소년들의 공감을 얻을 사업 추진을 위해 교육 청소년팀을 신설하게 된다. 기존 사회재난과 자연재난 업무로 이원화되어 있던 부분을 안전과 내재난 대응 팀을 신설하여 재난 상황관리 및 대응 업무 추진을 일원화하였고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그간 TF로 운영해 오던 중대재해대응팀을 중대재해예방팀으로 팀명을 변경하여 정식 직제화한다. 문화관광과에서 분리된 관광과에는 마케팅 업무와 관광지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광마케팅팀과 관광지관리팀이 신설되며 농업정책과에는 향후 농촌협약 사업의 실행을 위한 농촌활력팀과 유통축산과에는 농축산물 유통기능 강화를 위해 농식품유통팀이 신설된다. 또한 가리왕산 올림픽 국가정원 조성과 연계하여 지방정원 및 정원관리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산림과 내 정원관리팀을 신설하고 보건소에는 정선의료재단 운영과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의료지원팀이 신설된다. 읍면 복지팀과 맞춤형 복지팀을 통합하여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를 일원화하고 대상자 발굴, 실행, 모니터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게 되며 향후 간호직 추가 배치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접근성 개선 및 현장 밀착형 사례 관리를 강화하게 된다. 아울러 기존 여성 청소년과는 여성과 청소년에 국한되지 않고 삶의 전 영역에서 양성평등 정책 실현과 계층별 특성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명칭인 가족을 사용하여 가족행복과로 명칭이 변경된다. 팀장급은 기획관실 농촌협약팀은 균형발전팀으로 개편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시행에 따른 전담부서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가족행복과 여성정책팀은 가족정책팀, 문화체육과 스포츠지원팀은 체육진흥팀, 농업기술센터 과수연구팀에서 과학영농팀으로 각각 변경된다. 이번 조직 개편과 연계하여 기존 정선읍장의 경우 인구 등 정선군정 전체에서 정선읍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하여 직급을 기존 5급에서 4, 5급으로 상향 조정하여 업무의 책임성을 강화하였다. 이번 조직 개편은 현 정부의 인력 방침인 기준인력 5년간 동결 22년 수준 유지 방침에 따라 정원 증원 없이 인력 재배치를 통해 추진하는 사항으로 주민과 지역의 정책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민선 8기 정책 사업 달성과 실행력 뒷받침을 위해 조직 운영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성군 한강수계관리기금 성과 최우수기관 선정. 정성군이 2021년 한강수계관리기금 성과평가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 분야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한강수계관리기금 성과평가는 한강수계기금을 지원한 관리청별 주민지원,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 등 7개 사업 분야에 대하여 사업관리 적정성, 목표 달성 및 성과 우수성 등을 평가하여 우수 지자체를 선정한다. 이번 성과평가에서 정성군은 성과목표 달성률 100% 품질 안전 컨설팅에 따른 공정관리 등을 통해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한 것은 물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비 집행으로 예산 절감에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정성군은 하수도 시설의 체계적인 확충 및 정비로 하수도 보급률을 높이는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공공수역 수질 보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823억 원을 투입해 지장천 및 신동읍 임계면 하수관로 정비 등 하수처리 확충 사업 추진,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22년 균형발전사업 우수 사례 선정. 정성군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주관한 2022년 균형발전사업 우수 사례로 선정되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주관으로 지난달 6일 대구 인터블고 호텔에서 개최된 2022년 균형발전사업 우수 사례 시상식에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 활력 증진 사업으로 사북 해범마을 도시재생 사업이 우수 사례로 선정되어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다. 아울러 살기 좋은 마을, 다시 찾고 싶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지역 주민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도시재생 사업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자립형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정성군청 전종택 주무관과 정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엄남섭 팀장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군은 도시재생 사업이 국민고향 정선의 변화를 주도하는 핵심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의 창의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실행함으로써 주민주도형 마을 만들기 사업의 모범 창출과 살고 싶은 마을, 다시 찾고 싶은 마을을 만들어가는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에서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일환으로 주민주도 거점시설인 사북 사랑채와 해봄 커뮤니티 센터를 조성, 운영하고 있다. 사북 사랑채는 사북 심리 일원의 연면적 990제곱미터 5층 규모로 신축하였으며 마을 공동 작업장을 비롯해 공구대여소, 마을 카페, 어르신 샤워시설, 순환형 임대주택과 해봄하우스, 도시형 생활주택 등 마을 공익 발전을 위한 다목적 주민 공동 이용 공간이 조성되어 있으며 사북 해봄마을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다. 봄 커뮤니티 센터는 사북 칠리 일원의 연면적 934제곱미터 5층 규모로 증축되었으며 새마을회관, 사부급 행정복지센터 직원 및 환경미화원들을 위한 휴게공간과 경로당,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강당, 저학년 어린이들을 위한 다 함께 돌봄 공간이 조성되어 있다. 이외에도 운에서는 사북 해범마을 도시재생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특화거리 조성, 마을관리 협동조합 운영, 노후주택 집수리, 해범마을 어울림 축제 운영, 스마트 클린하우스 설치 운영, 스마트 버스 정류장 조성 등을 추진했다. 청년활동 거점공간 임계 다같이 피움, 뙤 개소, 청년활동 거점공간인 임계 다같이 피움, 뙤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군은 2021년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사업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 8억 원을 들여 임계면 송계 10길 24-7번지의 조성을 완료하고 임계면 애향청년회와 행정재산 관리 위탁을 체결하였다. 임계 다같이 피움 뙤튼 연면적 254.2제곱미터 2층 규모로 1층은 농산물 가공 시험 생산 시설로 2층은 지역 청년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된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목재문화체험장 개장. 정성군은 숲과 나무가 주는 소중한 가치를 다양한 체험을 통해 즐기며 청정 자연 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목재문화체험장을 개장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목재문화체험장은 정선읍 광아리 16번지 일원의 총 사업비 62억 원을 들여 건축면적 891.28제곱미터, 연면적 1409.96제곱미터, 지상 2층 규모의 목재전시체험관 DIY 체험실, 어린이 오감 체험실, 목재문화전시실을 비롯해 목재놀이터, 야외교육장, 목공체험실, 주차장 등 각종 체험 및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목재문화체험장이 있는 광아리 일원은 매년 동강알미꽃 축제가 열리는 동강알미꽃 자생지로 천혜의 비경을 자랑하며 정성군 생태체험학습장, 야영장 등이 조성되어 있어 매년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곳이다.
목재문화체험장은 청정정선의 다양한 산림문화 콘텐츠와 병방산 군립공원 등 관광지를 연계한 산림문화 휴식 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축적된 일상의 스트레스를 목재문화체험을 통해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가족 단위로 함께 즐길 수 있는 지역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2년 대중교통 운영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1위 달성. 정성군이 강원도가 주관하는 2022년 대중교통 운영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서 1위를 달성했다. 강원도가 대중교통의 체계적인 지원 및 육성을 통한 서비스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한 평가에서 서비스 평가 부문 1위, 고객만족도 평가 부문 2위, 경영평가 부문 3위 등 종합평가 1위를 달성해 인센티브 3천만 원을 지원받는다. 이번 평가에서 정성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버스가 경영부문 및 서비스평가 부문의 모든 영역에서 평균 이상의 달성률을 나타내 경영 및 서비스 관리가 전반적으로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국민들의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내륙권 최초로 행복을 전하는 와와버스를 운행해 성공적으로 자리잡은 버스완전 공영제가 문화와 관광, 경제, 복지를 접목한 교통복지 우수시책 추진 종합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정성군 공영버스는 주요 운행 구간의 버스정보 안내 단말기 BIT 설치로 국민과 관광객들에게 정확한 대중교통 정보를 제공하였고, 정성군 주요 관광지 스탬프 투어를 통해 버스 공영제 홍보와 관광객 유인으로 지역 경기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운전자 임금 비율, 복리후생 지원, 저상전기버스 도입 등 친환경 추진 노력, 첨단 안전장치 장착 실적, 배차계획 준수율 등에서 다른 대중교통 운영자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군은 앞으로 대중교통 서비스 질 향상과 더불어 보편적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더욱더 매진할 계획이다. 의회 소식, 유관기관. 의회 소식, 정성군의회 2022년도 회기 마무리 국민행복 역량 결집. 정성군의회는 지난달 15일 정성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85회 정성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2년도 회기를 모두 마무리했다. 의회에서는 11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감사특별위원회를 열고 군정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군정 운영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업무 전반에 관하여 178건을 시정 건의하는 등 군정 발전 방안을 모색하였다. 지난달 12월 5일부터 12월 14일까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열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정선을 위한 재원 조달의 적정성, 사업의 필요성, 완급성, 계속성, 합리성을 바탕으로 지역 전반의 발전을 위한 예산 편성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심의했다. 12월 15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5,401억 2,200만 원 규모의 2023년도 본예산안과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대비 7.8% 증가한 6,607억 4,422만 2천 원 규모의 2022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했다. 전영기 정성군의회 의장은 금년 한 해 군의회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한 해 동안 국민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신 동료 의원들과 원활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최승준 정성군수 및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화합과 협력을 최우선 과제로 국민의 입장에서 소통하는 의회상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관기관. 사북시장 별의별 청년몰 무인점포 개장. 사북시장 별의별 청년몰의 24시간 무인점포 별별 상점이 개장했다. 무인점포는 말 그대로 무인, 사람이 없는 점포라는 뜻으로
일정 시간 이상 사업자나 아르바이트생이 자리를 지킴으로써 발생하는 인건비 부담을 줄인 미래형 상점이다. 별별 상점에 입장하려는 고객은 소지한 신용카드를 입구의 센서에 인식해 본인 확인을 완료한 후 출입이 가능하며 상점 내부에 비치된 상품을 계산대에서 스스로 바코드를 찍고 카로 결제하면 된다. 현재는 카드 결제만 가능하며 앞으로 온누리 상품권과 정선 할인랑 상품권에 바코드 결제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 청년몰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무인점포는 사북시장 명물인 별의별 청년몰의 청년 상인들이 의기투합해 사북청년협동조합을 조직하고 올해 1년을 꼬박 준비한 결과물이다. 청년 상인들은 각각의 특색을 담은 패키지 상품을 개발하는 한편 이를 무인점포에서 공동 판매함으로써 공동의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였으며 취급하는 상품은 간편 밀키트, 액세서리, 가공식품, 지역 농산품, 텀블러, 별자리 엽서와 책갈피 등이다. 별별 상점은 정성군을 담고 품는다는 콘셉트에 따라 별의별 청년몰에 입점한 청년 상인 외에도 지역 네타 업체에 우수한 제품을 선별해 함께 전시 판매할 예정이다. 골목경제 회복 지원 사업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억세라는 지역자원 활용 창의적 아이디어 사업 연결, 민둥산 억세보존회 억세 증식 사업을 통한 지속 가능성 확보. 정성군은 지난 11월 11일 부산광역시에서 진행된 2022년 골목경제 회복지원 사업 추진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남면 은빛물결 억새마을 조성사업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정성군은 지난 2018년 골목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20년까지 남면 은빛물결 억새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마을 진입로에 구축한 은빛 억새 게이트, 민둥산 오일장터의 무대와 조명, 음향장치 설치, 감성 돌출 간판 제작 설치, 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확장 등의 기반시설 조성과 마을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특화교육과 함께 먹거리 레시피 교육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본 사업을 통해 억새마을 일원은 점포 수 증가, 공실 감소, 유동인구 및 매출 증가 등의 성과를 얻었으며 51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2명은 창업을 하는 등 주민 자립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했다. 군은 참억새의 은빛 감성을 담아낸 특화 환경 조성을 통해 지난 2019년에는 행안부 공모사업인 인구감소 통합지원사업 청작년 핫스팟 연결사업에 선정되어 무릉사리 마을회관 리모델링을 통해 남면 지역에 거점 공간을 확보하고 억새꽃공예반, 약선차지도사, 수공예지도사, 자연염색, 프리저브드 플라워, 가공실습과정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또한 2020년에는 행안부 공모사업 중 인구감소 지역 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천연염색, 억새 LED 제작, 커피 억새참 만들기 등 주민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남면 지역 주민들은 2020년 9월 협동조합 민둥산 억새보존회를 자발적으로 설립하여 전국 5대 억새 울락지로서 가을 억새 산행지이자 국내 대표 철도관광 산행지로 유명한 민둥산의 참억새를 보존하고 증식함으로써 자연의 감성을 살린 관광거점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정선지역사회연구소 사북항쟁 42주년 기념포럼 개최 -1980 사북사건과 국가의 책임. 정선지역사회연구소는 강원민주재단과 공동으로 지난달 21일 춘천 한림대학교에서 사북항쟁 42주년 기념 포럼을 개최했다. 1980년 사북사건과 국가의 책임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김아람 한림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황인욱 정선지역사회연구소장, 전응우 강원민주재단 기록사업위원장, 이영기 법무법인 자연 대표 변호사가 발표를 맡고 이동기 강원대 평화학과 교수, 박봉남 1980년 사북 다큐멘터리 감독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특히 이날 포럼에는 제2기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한
사북 사건 관련자 70세 구정우 씨와 58세 김원수 씨, 고 김혜용 씨의 아들이 초청되어 사건 당시 사북에서 경험한 국가폭력 피해와 사건 후 트라우마에 관해 증언을 하였다. 2008년 대통령 직속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80년 사북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진실규명 결정하고 국가 사과와 피해자 구제 조치를 권고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른바 79년 부마 사태, 80년 광주 사태와 함께 1980년 전욱 원위주의에 항거한 3대 사태 중 하나로 불렸던 사북 사건은 이들 사건 중 유일하게 국가 사과와 특별법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선지역사회연구소 황인욱 소장은 사북 사건은 1980년 4월 말 계엄 시기 공권력에 맞섰던 강원도 광산촌 사북의 주민 수백 명을 표적으로 삼아 수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저질러진 국가폭력 사건이라며 이번 포럼은 강원대 통일강원연구소와 역사문제연구소 등 지역 내외의 연구자들과 함께 80년 사북 사건에서 국가의 책임을 규명하고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제1기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원고대로 정부 당국은 더 늦기 전에 사북 사건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성의 있는 구제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유관기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확정 정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심의를 위해 지난달 5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대표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 내 복지 전문가의 촘촘한 분석과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사랑과 배려, 행복이 넘치는 복지 구현을 목표로 복지, 고용, 교육, 주거 등 사회보장 분야 9대 추진 전략과 40개 세부 사업을 담고 있다. 중점 사업은 취약계층 행복빨래방 운영, 1인 가구 퇴원 환자 안방 돌봄, 지역 특화 공교육 지원,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 노인 건강문화관 건립 운영, 복지급식 확대 지원, 보건소 아동 건강버스 운영, 청년 창업 지원, 취약계층 방문 건강증진 사업, 어르신 목욕 및 임의용 서비스 확대 지원 등이다. 김진복 대표협의체 민간위원장은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토대로 수립된 첫 계획인 만큼 정성군의 지역복지 향상을 위해 민관이 협력해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 주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 충족을 위한 통합서비스 제공과 사회보장급여 제공을 위한 심해 자문 역할 등 민관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나눔과 참여 행복한 정선 만들기 정성군 자원봉사자 대회 개최 건강하고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성군 자원봉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성군 자원봉사자 대회를 개최했다. 자원봉사자 대회는 코로나19 등으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이웃과 지역사회의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정성군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자원봉사에 대한 범국민적 실천 의지를 다지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는 1년간 자원봉사자들의 활동 영상 시청, 우수자원봉사자 시상, 자원봉사 선언문 낭독, 축하 공연이 진행되었다. 지역경제 활성화 마중물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 정성군은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확정을 위하여 지난달 13일 정성군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정선의 대표성과 기부 효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부자들의 폭넓은 선택 등을 고려해 17개의 품목을 선정했다. 선정된 답례품은 친환경 우렁이쌀 냉동 찰옥수수 한우 깐더덕 및 피더덕, 사과, 감자, 자두, 건황기 등 농축산물을 비롯해 산떠덕즙, 정선약도라 지착즙원 엑스틱, 곤드레 선물 세트, 달콩 3종 선물 세트 및 미숫가루 3종 선물 세트, 수리취 찹쌀떡, 된장 및 고추장, 명이절임 선물 세트, 황기력 등
가공식품과 운기석 천연 디퓨저 등 공예품이다. 군은 고향사랑 기부제 참여 홍보를 위해 유튜브 채널 고향사랑TV를 개설해 구수하고 재미있는 정선 사투리로 홍보 영상을 제작하는 등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고향사랑 기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의 개인 1인당 연간 500만 원까지 가능하며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를, 10만 원 이상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군은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담당할 고향사랑 기부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정성군 가족센터 소통, 공감, 행복한 사회 2022년 이민자의 날 행사 개최. 정성군에서는 다문화 가족들의 소통과 화합, 정서적, 문화적 공감을 통한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난달 17일 하이원 그랜드 볼룸에서 2022년 이민자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다문화 가정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다문화 퍼레이드, 네팔 전통춤 및 필리핀 춤 공연 등 식전 행사를 시작으로 다문화 모범 가정 시상, 대회사, 축사, 레크레이션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이날 결혼이민 여성 취 창업을 위한 교육은 물론 지역사회에서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이민자들의 법정 문제 발생 시 이들의 언어 통역을 담당해줄 라온누비 사법통역사 봉사단 발대식을 가졌다. 군에서 2022년 다문화가족 한국정착 다이롬 프로그램에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베트남, 중국, 필리핀 등 9개국 총 20명의 결혼이민자들이 참여해 전원이 사법통역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바 있다. 정성군에는 올해 10월 기준 베트남,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 등 240여 명의 결혼이민자들이 생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군에서는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 사회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2023년도에도 여러 분야의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정성군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누적 매출액 100억 원 돌파. 정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의 창업기회 제공은 물론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정성군 농산물 종합가공센터가 올해 연말 기준 누적 매출액 100억 원을 돌파했다. 지난 2014년 4월 준공하여 2015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는 정성군 농산물 가공센터는 공장동 773.75제곱미터의 면적에 총 56종 62대의 가공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농업인들이 창업을 희망할 경우 상담과 일일 맞춤형 교육을 통해 누구나 쉽게인 허가를 받아 창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재 52개 업체 172농가가 입주하여 창업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농업인 참여형 제품 개발을 통해 소비자 니즈에 맞춘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여 음료류, 나물 편의식품, 잼, 차, 환, 분말, 캔디류 등 97종을 출시했으며 전문 인력이 지원하는 제품 생산, 자가 품질 검사 등의 검사료 지원, 상표나 특허 출원 시 명세서 작성 지원을 통해 생산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특히 대형 매장 입점 추천, 박람회 참가 지원, 도심권 직거래장터 운영, 각종 인증 지원, 정담은몰 운영, 타부처 지원 사업 안내 등을 통해 판로개척과 홍보에 주력한 결과 올해 연말 기준 누적 매출액 100억 원을 돌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군은 내년 하반기부터 운영에 들어갈 상품 개발실을 활용하여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상품 홍보를 위한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농업인이 직접 운영하는 라이브 커머스, 출시 제품에 대한 소비자 평가단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성군, 대설 태풍 자연재해 국민안전 지키기 풍수해보험 지원. 정성군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예측 불가능한 국지성 오후 및 강풍, 폭설 등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풍수해보험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군은 주택, 단독, 공동, 온실 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 상가 공장 풍수해보험료에 대해 정부 지원금 70% 외에도 본인 부담금의 70%를 추가로 지원해 풍수해보험료의 최소 70%에서 최대
91%까지 지원함에 따라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 경감에 기여했다. 올해 10월 기준 주택 562건, 온실 717건 면적 45만 8,494, 소상공인 478건에 대하여 풍수해 보험을 가입했다. 2020년 강풍 및 태풍으로 인한 주택 피해 4건, 비닐하우스 피해 77건에 대하여 총 2억 3,200만 원, 2021년 강풍 및 대설로 인한 비닐하우스 피해 67건에 대하여 총 3억 6,700만 원, 올해에는 강풍 및 태풍으로 인한 비닐하우스 피해 74건, 상가 피해 2건에 대하여 총 1억 9,400만 원의 보험금이 가입자에게 지급되어 피해 복구에 큰 도움을 주었다. 풍수해보험 지원 사업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정성군청 건설과 0335602479 또는 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독자마당 독자마당 새해맞이의 풍속과 예절 서덕웅 아라리 명예기자 무근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일은 자연의 법칙으로나 인간의 평생으로나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는 것이고 따라서 민속적으로 보아서도 큰 명절임에 다른 말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어느 나라든지 명절은 있고 명절에 따르는 풍속도 나름대로 있지만 그 풍속의 내용과 모양새는 생활 여건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소위 개화기 이전의 세시 풍속과 현대의 풍속도는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송구영 신의 풍속 중에서도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들을 돌아보면 설날이라는 설은 나이 먹기가 서러워 설날이라고 했듯이 나이를 먹으면 서러운 일이니까 나이를 더 먹지 않고 그대로 지킨다는 것은 늙지 않고 오래 산다는 의미도 되니까 인간의 바람 중에서도 으뜸가는 소원임에 틀림이 없다. 그래서 그 나이를 더 먹지 않고 그대로 지키려고 수세의 풍속으로 섣달금음 날이 지나가지 않고 그대로 지키려고 온 집안은 말할 나위도 없이 외양간, 화장실, 우물, 심지어 조상의 묘지까지도 밤새도록 불을 밝혀 밤이 오는 것을 막으려 했었다. 그러나 요즘은 불로장생하고 싶어 온갖 스테미너 식품들을 먹으면서도 나이를 지키려고는 않는다. 하기야 아무리 지키려고 안간힘을 써도 결국은 지키지 못하는 것을 아니까 아예 나이 먹는 것을 잊으려고 망연을 하기에 바쁜 모양새다. 섣달금음날 밤은 그 해의 마지막 순간이다. 그 밤만 오지 않는다면 그 해는 지나가지 않을 것이고 나이도 먹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밤을 거부해 온 집안을 밝혔더라도 가족이 잠을 자면 모두가 헛수고가 되기 때문에 끈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어른들은 음식 만들기에 바빠서 잠잘 틈이 없겠지만 아이들이 문제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섣달 금음날 밤에 잠을 자면 눈썹이 샌다고 겁을 주어 잠을 못 자게 했다. 그래도 잠을 자는 아이는 눈썹에 분이나 밀가루를 하얗게 발라놓고 거울을 보여주며 놀리기도 했다. 요즘 아이들은 성탄전야에 양말을 걸어놓고 산타의 선물을 기다리듯이 옛날 아이들은 금음날 밤에는 신발을 감추는 풍속이 있었다. 야광귀라는 귀신이 대돌에 있는 신발을 신어보고 발에 맞는 신발이 있으면 신고 가버려 신발을 잃은 아이는 좋지 못한 일이 생긴다 하여 야광귀가 신발을 신어보지 못하게 감추었고 자상하고 인자한 어머니들은 문 앞에 채나 얼개미를 걸어두어 아이들의 걱정을 덜어주기도 했다. 왜냐하면 야광귀가 왔다가 채를 신기하게 여겨 구멍을 세어보다가 그만 날이 밝으면 신발을 신어보지도 못하고 달아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섣달금음의 세시풍 속에 얽힌 예절 행사도 많았다. 연말연시에 이웃이나 친지 사이에 정을 나누는 세찬이라는 음식을 나누어 먹었는데 지금의 선물과 같은 형태였다. 세찬은 엄격한 제한이 있었다. 즉 아랫사람이 우서른에게 드리는 세찬은 우서른이 내리는 세찬보다 반드시 적은 것이어야 했다. 그 이유는 세찬을 빙자해서 뇌물이 오가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예절이었다. 그리고 설날 하루 전을 작은 설이라 하여 집안의 어른이나 이웃 어른들을 찾아뵙고
무근의 고마움을 치사하고 편안한 과세를 비는 인사로 무근 세배를 하면서 과세 안녕히 하세요라고 여쭙는 것이 통상적인 예법이었다. 설날 아침에는 선조님들께 제사를 올린 후 집안 어른에게 세배를 하여 어른들은 덕담으로 세뱃돈으로 대신했다. 우리나라는 명절마다 계절에 걸맞는 특이한 명절 음식이 있었다. 떡국은 설날의 음식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나이를 물을 때 떡국을 몇 그릇이나 먹었느냐고 하고 또 떡국을 먹었으니 이제 나이를 먹었다고 하며 나이 먹었다는 말은 아마 떡국을 먹었다 해서 유래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 외에도 강정과 세찬, 세주 등 설날에 먹는 음식이 다양했고 설빔을 차려입고 이웃 어른에게 세배를 올리러 다니느라 동네의 골목마다 왁자지껄한 풍경이 추위도 달아나게 하였다. 설날은 대개 지독하게 추운 소한 대안이 지나고 봄이 시작되는 입춘 즈음이라 설날의 놀이는 겨우내 웅크렸던 몸을 기지개로 펼 수 있는 윷놀이와 제기차기, 자치기, 연날리기 그리고 여자들의 널뛰기 등 봄맞이와 더불어 활동적인 놀이로 보름까지 즐기다가 농사 준비를 하였다. 이렇게 우리 선조들은 자연의 순리에 맞는 절기에 따라 생활하였으며 자연의 가치를 인간 생활에 잘 적응하며 살아왔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전통 문화와 우리 것을 소중히 하여 문화민족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으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들어내는데 인색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바로 우리 것이 세계적인 것임을 자각하여 아리랑, 한복, 한식, 한옥, 김치, 막걸리 등 한류의 원조인 드라마를 위시하여 K-팝에 열광하는 세계인을 아우르는 힘을 길러야 할 것이다. 사진으로 보는 정선의 어제와 오늘 9. 정선군 청사 1. 1972년 8월 20일 신축한 청사 뒤로 비봉산이 보인다. 1973년 3월 25일 2. 1959년도에는 돌기둥이 정겨운 1층의 목조 건물이었다. 1959년 10월 5일 3. 정문이 사라지고 담을 없앤 현재의 모습 2022년 11월 11일 4. 청사 주변으로 나무가 자라 싱그러운 모습이다. 2007년 8월 15일 장작불 벽난로가 그리운 계절 장영기 아라리 명예기자 내가 고향 정선으로 귀향하면서 지은 집은 목조주택이다. 현대식 건물이라 방음과 방풍이 잘 된다고 하지만 온돌방 구들장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자란 나는 겨울이 퍽 지루하다. 내가 5월에 벽난로를 지피며라는 글을 쓴 적도 있지만 정선 땅은 겨울나기가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추위를 잘 견디는 내한성 작물을 선택하고 나무도 심어야 한다는 것이 평균적인 이야기다. 그런데 요즘은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사과 재배와 포도나무를 심을 수 있는 땅으로 변하여 가는 것이 신기하다. 추위를 잘 견디지 못하는 내가 한때 제주도에 가서 살아볼까 하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는데 제주는 우기와 습기가 많아 기침 천식이 있는 사람에겐 적합지 않다고 한다. 살기 좋은 나라와 땅은 어려서부터 적응하여 살아온 곳이리라.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여기저기를 다녀야 하고 이 나라 저 나라 기후에 적응하며 살아가야 할 때가 있다. 한창 젊은 날을 회상하여 보면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중국 심양, 장춘, 청도, 하얼빈 훈춘 등지를 다니며 중 고교 아이들을 모아놓고 집중적으로 성경 교육을 하던 시절이 있었다. 하얼빈의 겨울은 영하 40도는 보통 날씨다. 처음 학교 강의를 마치고 집으로 혼자 돌아오다가 길을 잃고 주택을 못 찾아 길에서 2시간 동안 헤매다 꽁꽁 얼굴이 얼어 다시 학교로 돌아갔던 적이 있다. 중국 장춘은 겨울 얼음 공예로 유명한 도시다. 해마다 겨울 예술 축제로 행사가 열린다. 내 기억에 추운 나라 하면 러시아를 빼놓을 수 없다. 세계적인 예술 축제에서도 러시아의 실내 무용, 음악이 뛰어나고 문학작품도 톨스토이와 안톤체흐, 도스토예프스키, 트르게네프, 푸시킨 같은 대문호와 차이코프스키 같은 음악가 등 수많은 예술가들을 배출했다. 여기서 특히 유심히 살펴보아야 할 것은 러시아의 모든 예술 작품이 일관되게 실내에서 창작되고 공연되었다는 사실이다.
문학은 물론이고 오페라와 무용, 무대예술 등이 모두 실내에서 이루어졌다. 시베리아의 혹독한 추위와 긴 겨울밤과 낮의 경계가 불분명한 백야가 있는 기후 조건에 기인했다는 것이다. 바깥 활동의 제약으로 러시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페치카가 있는 따뜻한 실내에서 소일거리를 찾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 소일거리의 충족을 위해 톨스토이는 전쟁과 평화 안나 까레니나와 부활 등을 도스토예프스키는 카라마조프 형제죄와 벌 악령 미성년자 같은 아름답고도 슬프며 서사가 있는 길고 긴 대하소설을 끝도 없이 썼다. 또 독자들은 혹독한 추위와 긴 겨울의 무료를 그들이 쓴 소설을 주야장창 꾸준하게 읽게 되면서 그처럼 위대한 문학작품이 러시아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이를 바꿔 말하면 혹독한 기후 조건이 톨스토이나 도스토예프스키 같은 대문호의 출연이 가능했다는 말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실내에서만 공연이 가능했던 오페라나 무도회 같은 무대예술의 발달도 차이콥스키 같은 위대한 음악가를 배출한 배경이 되었다. 이렇듯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은 기후, 환경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기후 조건에 따라서 적응하는 공간적 진화 과정을 거치면서 각자의 독특한 문화를 발전시켜 왔다. 나는 지금 이 글을 캐나다 토론토의 흰 눈이 날리는 창가에서 쓰고 있다. 캐나다 주요 도시 몬토리올과 퀘벡은 매우 추운 지역이다. 정선의 날씨보다 더 혹독한 추위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제 이 긴 겨울 우리는 어떻게 지내야 행복하고 값진 삶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본다. 러시아의 페치카 아래서 대문호들이 나왔다. 우리나라의 황진이 시조 가운데 동지섣달 긴긴 밤이라는 옛 표현도 있듯이 정선의 겨울은 춥고 길다. 젊은이들이여, 책을 읽고 글을 쓰고 미래를 생각하자. 당신 주변에 어떤 인물이 있는가? 당신의 책상 위에 무슨 책이 놓여 있는가에 따라 당신의 미래는 그렇게 변화한다. 이 겨울의 문화 강국의 꿈을 꾸어보자. 인도는 포기하더라도 셰익스피어를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한 영국 빅토리아 여왕의 말은 익살스런 농담 같이 들려도 깊이 숙고해 봐야 할 말이다. 이는 인도를 비하한 말이 아니라 넓은 땅 인도의 경제적인 가치도 중요하지만 정신적 가치와 영적인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한 대목이다.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생각하고 관용하는 넓은 마음을 가꾸어 세계를 선도하는 문화 강국의 대열에 합류하자. 새해 계묘년이 밝았다. 희망차고 값지고 알찬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미워하는 마음 없이 임계면 남일수 어느 드라마에서 나온 말이 심금을 울린다.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백만 송이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네. 싱그러운 젊음은 가고 내 나이 40을 넘기니 비로소 이 구절이 어렴풋이 이해가 된다. 사람이 본디 자기중심적인데 어찌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수 있을까? 사랑을 받는 것이 당연하고 익숙할 터인데 사랑을 주기만 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래야 비로소 자신이 행복해진다는 비밀이 숨어 있다. 하던 일이 잘 안 풀리고 주변 사람들이 미워지는 순간, 그래, 내가 사랑으로 다 품겠다라고 마음을 돌리면 나에게 평안이 찾아오고 그것이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내 마음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는 것이다. 사랑받는 것을 전제하지 않는 사랑함. 불꽃같이 뜨거웠지만 미숙했던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대부분의 감정은 순간적이며 생각이 빚어낸 것일 뿐더러 시간이 많은 것을 바꿔주었다. 시간은 어쩌면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참기 힘든 순간에도 그 순간만 잘 견디고 지내면 왜 참았지 보다는 그래, 그때 잘 참았어 대부분이었다. 미워하는 마음이 나에게 얼마나 독인지 이해하려는 마음이 나에게 얼마나 이로운지 게다가 모든 사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나름의 이유가 있고 그 상황에서 최선을 행동을 한다고 전제하니 그래, 그 사람은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도 된다.
사회생활에서나 가정에서나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행복의 순간을 포착하듯 잡아내며 감사할 이유를 보석을 발견하듯 찾아내며 살고자 한다. 미워하는 마음으로 채우기에는 내게 남은 시간이 적기 때문이다. 새해를 맞으며 입김을 불며 언 손을 녹여본다. 하얀 김은 사라지고 없고 손도 녹고 만다. 지난날 작은 공간에서 아웅다웅했던 시간들을 떠올린다. 결국 지나가고 소모되고 버려지는 것들은 내게 소중한 것이 아니었구나 깨달으면서 매 순간을 나를 위해 살고자 한다. 아낌없이 사랑을 주는 것, 그것이 결국 나를 위한 것, 그것이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이 아닐까 한다. 과거의 나에게 말해주고 싶다. 내면의 평화를 찾으면 별나라로 갈 수 있다고. 지금의 나는 다짐한다. 올해는 그 비밀을 누려보자고. 북카페, 어른의 어휘력, 지훈이 유성경, 편행곳 애니서재, 서평 최서 아우라지 독서회. 생각이 언어를 오염시킨다면 언어도 생각을 오염시킬 수 있다. 조지 오웰. 사람은 자기 세계 밖에 있는 상대의 언어를 당장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 루드비히 비트겐슈타인. 어른답다는 어른다운 성질이나 자격이 있다는 표현이다. 비슷하지만 다른 어른스럽다는 어른스런 느낌이나 성질이 있다는 뜻이다. 이를테면 어린아이가 어른처럼 행동하는 경우 어른스럽다고 표현한다. 그럼 어른이 어른답게 말한다는 건 어떤 것인가? 저자 유성경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공감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한다. 공감을 강요할 수는 없는 노릇이나 공감 능력이 없다의 의미는 타인의 감정이나 말, 행동을 해석하는 능력이 없다는 뜻이다. 반면 공감 능력을 갖춘 이들은 어휘 선택과 태도에 신중하다. 남의 감정을 자극하는 이분법적이고 극단적이며 제한적이고 시종 감정적인 어휘 따위는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습관은 인격을 형성하는데 주요한 걸음이 될 수 있다. 이 책은 우리에게 나와 타인에 대한 공감과 연대를 강조한다. 공감이 인간의 타고난 능력이 아니지만 훈련과 철학적 경험을 통해 이룰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오랜 과정이 필요하지만 남이 하는 말을 알아듣고 남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하는 것, 나아가 남이 하는 말과 글의 숨은 맥락을 알아차리고 남을 설득할 수 있도록 언어를 조율하는 것도 학습을 통해 길러지고 강화된 결과이다. 나는 어려운 자리가 아닌데도 그 자리에 걸맞는 어휘를 찾지 못해 당황했던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다. 저자는 어휘력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한가지게 커피 한 잔 음미하듯 낱말을 음미해 보라고 한다. 음미는 곧 친숙해짐이고 머릿속에 남아 글로 탄생할 수 있다고 한다. 어른다운 말로 상대방과 맛있는 말을 하고 싶은 욕구가 올라온다. 나는 소통을 고민하다 작가에게 배운다. 시간을 내주어라 그리고 음미하라. 어휘력은 말발생게 아니다. 정말 좋아하는 노래 전윤호. 눈물 대신 흐르는 거지. 정말 좋아하는 노래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어. 음표가 보이지 않지. 온전하게 다 따라 불렀다면 정말 좋아하는 노래가 아니야. 노래는 뇌를 뚫고 올라가 영혼을 찾아내지. 정말 좋아하는 노래는 입 밖에 내지 마. 한 소절 한 소절 너를 죽일 테니까. 떠나간 사람 생각에 잠 못 드는 밤. 머리맡에 노래가 있다고 생각하렴. 정말 좋아하는 노래는 스스로 노래한단다. 내가 잠들 때까지. 술 마시면 을의 노래방으로 2차를 갔지요. 코로나 전에는 누구나 즉석에서 부를 수 있는 노래 몇 곡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아하는 노래도 부르는가요? 일본식 표현이라 하여 쓰지 않는 18번 말입니다. 그건 정말 좋아하는 노래가 아니라 잘 부를 수 있는 노래겠지요. 정말 좋아하는 노래는 남 앞에서 부르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울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노래가 없다면 찾아보세요. 반드시 그런 노래가 숨어 있답니다. 전윤호, 정선초, 정선중 졸업. 1991년 월간 현대문학으로 등단. 사람과 그림, 어느 날 사F, 캔버스의 5일, 심효준 작. 정말 좋아하는 노래는 부르는 게 아니야. 더 이상 갈 데가 없다고 느낄 때.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웃을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기를 바라고 바랍니다. 사람과 그림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강기희 작가의 신 정성기행 25. 옛 모습 찾아 걷는 재미가 있는 정성거리. 강기희 소설가. 정선을 더욱 정선답게 만드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손때 묻은 풍경이다. 그런 풍경이 사라지면 정선다움이 사라지는 것이고 우리가 지켜야 하는 가치 또한 잃게 됨은 자명하다. 그러함에 정선을 찾는 여행자 또한 정선다운 것을 찾게 마련인데 우리는 뉴욕에 어울리는 것을 정선 것이라면 내놓는 때가 가끔 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면 우리 자신이 정선다운 것에 대한 답을 잃고 있지는 않은지 염려도 된다. 풍년상회 백양다방 원주상회 정선다운 풍경들. 정선은 우리에게 존재했으나 사라지거나 잃어버린 것을 찾는 여행지이다. 어머니 품 같고 고향같이 만만한 곳 말이다. 그런 이유로 추억 찾기 버킷리스트가 있다면 가장 먼저 정선으로 여행을 오라고 권하고 싶다. 일상에서 벗어나 정선거리를 걷다 보면 정선다운 곳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기쁨이 여간하지 않다. 정선 파출소 앞에 있는 사회가게 풍년상회는 그러한 공간이며 간판만으로도 역사를 짐작하게 만드는 곳이다. 친구네 집이기도 하여 노목께 언젠가 간판 바꿀 계획 있으시면 지금 간판 제게 주세요라고 했더만 그럴 생각이 없다고 했다. 장터를 한 바퀴 돈 후 풍년상회 같은 곳을 찾아 보리쌀 한 되박 사면서 추억까지 덤으로 얻는다면 여행의 즐거움은 더욱 커지게 된다. 나도 가끔은 풍년상회에 들러 메밀쌀도 사고 보리쌀도 사고 박상 강냉이도 사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옛 생각이 많이 묻어나온다. 느리게 걸어도 눈치 볼 일 하나도 없는 정선에서 반가운 건물이 또 있다면 백양다방이다. 1970년 대모습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백양다방은 지금은 사라진 양지다방과 함께 한때 정선의 명물이었다. 백양다방에 가면 가수 최백호의 노래 낭만에 대하여 감 먼저 떠오른다. 그 노래 가사에 나오듯 그야말로 옛날식 다방에 앉아 도라지 위스키 한 잔이 생각나는 백양다방은 지금도 헤어진 첫사랑을 만날 듯한 풍경이지만 기실다방에서 눈여겨볼 것은 한쪽 벽을 장식한 예술 작품이다. 낡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미술 작품인데 시골 다방에 이런 작품이 할 정도로 대작으로 정선에서는 가인 문화재급이다. 작품의 조명이 쏘아지면 좋겠으나 늘 어두운 벽이라 자세히 살피지 않으면 작품이 있는지조차 모른다. 혹여 작품에 관심이 있는 이라면 허름한 샤시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정면의 벽을 잘 살펴야만 할 일이다. 백양다방을 나와 길을 조금 걸으면 사거리가 나오고 모퉁이에 원주쌀 상회가 있다. 아직도 오래된 짐발이 자전거로 쌀자루를 배달하는 원주상회의 간판 또한 장터에 있는 풍년상회만큼이나 오래되었다. 풍년상회나 원주상회는 지금도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 사진작가나 화가들이 작품 소재로 많이 활용하는데 지금은 정선을 대표하는 풍경이 되었다. 김대중 대통령이 미사를 본 정선성당, 원주상회를 지나 읍사무소 방향으로 조금 걸으면 정선성당이 있음을 알리는 표지석이 보인다. 화살표를 따라 좁은 골목으로 100여 미터 들어가면 성당이 나타나는데 천주교 원주 교구에 소속된 정선성당이다. 그리 넓지 않은 마당엔 성모마리아상이 있고 건물로 들어가면 본당이 나온다. 본당은 소박하면서도 엄숙하고 엄숙하면서도 아름다워 나무 의자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지친 영혼에겐 위로가 된다. 정선성당은 1957년 미군들이 사용하던 건축자재로 건립된 성당이었지만 1974년 낡은 건물을 헐고 다시 지었다고 한다. 정선 천주교의 역사는 순교자 이승훈의 손자 이재희가 신유박해 때 정선으로 숨어들면서 시작되었다는데 그런 역사 때문인지 김대중 대통령도 대통령 당선 직전인 1997년 12월 정선성당을 조용히 찾아 미사를 올렸다. 1980년 내란음모 사건으로 사형 선고까지 받았던 김대중 대통령의 세례명은 토마스 모어였다. 영국 단두대에서 목이 잘린 토마스 모어는 그 시대의 양심이었다.
그래서인지 김대중 대통령과 토마스 모어의 만남은 결코 우연의 일치는 아닌 듯 싶다. 박해를 피해 정선으로 숨어든 이승훈의 손자 이재희와 김대중 대통령, 그 시대의 부조리와 위선을 특유의 해악과 풍자로 표현한 소설 유토피아의 작가인 성인 토마스 모어. 이들이 남긴 정의와 평화의 정신을 만날 수 있는 곳 정선성당에서 지난 생을 고해성사 해보는 것.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다. 정선에서 가장 오래된 한옥 상유제. 성당 인근에 있는 상유제도 정선에서는 역사적 명소이다. 정선에 현존하는 한옥 중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상유제는 내가 어릴 적만 해도 소슬대문이 있는 고학교 가옥이었다. 그랬던 한옥이 1985년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89호로 지정되면서 문화재 반열에 올랐고 천연기념물이 된 뽕나무가 있어 상유제라는 태코를 달았다. 상유제는 제주 고시 화정군파 중시조인 고말로의 14세 손인 입정선 시조 순창이 건립한 고택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후손 고종헌까지 20대에 이르고 있다. 태조 때 호조 참판을 지냈다는 순창의 20대 후손 고종헌 씨는 지금은 상유제를 관리하면서 살고 있지만 젊어서는 정선문화원 사무국장을 지낼 만큼 정선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인식이 깊었다. 상유제의 연원이 순창으로부터 시작되었다지만 기실 순창도 정선으로 낙향하게 된 건 형 순성 때문이라고 한다. 고순창의 형 고순성이 정선으로 먼저 낙향을 했고 순창은 형 순성을 따라 정선으로 왔다는 것이다. 정선의 연고도 없는 당시의 조정 인사들의 낙향이었다. 그들이 궁벽한 정선을 낙향 장소로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궁금했지만 역사적 기록이 없으니 알 길은 없다. 동생 순창은 형 순성의 집 옆에 집 한 채를 짓곤 형제간에 이웃하며 살았다고 하며 그때 지은 집이 현재 상유제 건물이다. 형 순성의 집 터 역시 오랫동안 전해지다 정선군에서 주차장을 넓히면서 헐렸는데 지금의 정선군의회 뒤편 주차장이 그곳이다. 형 순성의 한옥은 마당에 우물이 있는 집으로 집터가 넓었다. 고등학생 시절 담임 선생님이 그 집에서 거주하였는데 어쩌다 방문하게 되면 누런 호박이 담장에 올라앉아 있기도 했다. 상유제는 당시만 해도 한옥 체험은 하지 않았다. 지금은 마당 한켠에 전통차를 마실 수 있는 찻집도 마련하여 여행객을 맞이하는데 소박한 마당엔 손수 키운 꽃들이 철마다 장관이다. 미리 예약을 하면 한옥에서 하룻밤을 묵을 수 있는 체험도 할 수 있으며 정선에서는 귀한 경험이다. 상유제 담장 너머에는 600년 묵은 뽕나무 두 그루가 큰 키를 자랑하며 우뚝 서 있는데 상유제를 지은 고순창 형제가 각각 한 그루씩 심은 나무라고 한다. 600년 전 읍부 한가운데에 심은 나무가 지금까지 베어지지 않고 자라는 것도 신기하지만 더욱 신기한 것은 아직도 매년 오디가 풍성하게 열린다는 점이다. 뽕나무는 2021년 12월 30일 천연기념물로 등록되어 있으며 상유제라는 태코 또한 뽕나무에서 유래되었으니 그 역사를 짐작하는 일은 여행자의 몫이겠다. 강기희 정선 초중 고 졸업 1998년 문학 21 신인상으로 등단. 정선 덕산기계곡에서 창작활동과 함께 숲속 책방을 운영하고 있다. 어머니 밥상 9. 겨울냉이 듬뿍 넣은 콩갱이죽. 열양면 유천일리 사시는 차연옥 어르신의 추억의 음식. 글 사진 권예경. 열양면 유천일리 71세 차연옥 어르신 댁에 들어서니 그는 동네 친구들과 함께 맷돌을 돌리고 있었다. 맷돌로 콩을 갈면 더 부드럽고 고소한 죽이 된다고 설명하는 어르신이 맷돌에 콩을 갈고 있는 모습이 오랜만에 만나는 풍경이었다. 우리 자랄 때는 하루 두 끼를 꼭 죽으로 때워야 했어요. 그 어려웠던 시절 겨울과 봄철만이에 먹는 음식 중에 하나가 콩갱이죽이었어요. 그는 큰솥이 그득하게 콩갱이죽을 끓이며 바닥이 눌어 붙지 않도록 손놀림을 멈추지 않았다. 7남매 중에 장녀로 태어난 그는 열양면 유천일이 달등골에서 태어났다. 어린 나이부터 일에 바쁜 부모님 대신 6이나 되는 동생들 돌보아야 했다.
물론 틈틈이 농사일도 거들어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다 그가 12살 되던 해 이대로 지내다간 학교를 못 가겠다는 생각에 부모님 주민등록증을 훔쳐 학교에 입학을 했다.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은 그를 나무랐지만 개의치 않았다. 학교를 가기 위해 5살 아래 동생을 등에 업고 등교에 수업을 들었다. 지금 같으면 어림없을 일이었다. 하지만 동생을 업고 학교 가는 일도 그에겐 허락되지 않아서 4학년이 되던 해 여름방학을 끝으로 학교를 그만두었다. 그렇게 19살까지 집안일을 돕던 그는 외삼촌의 중매로 유천 1, 2사는 7살 연상의 이일종 씨와 결혼을 하였다. 처음 시집와 보니 남편은 부모 없이 큰댁에 얹혀 살며 일을 돕고 있었는데 큰댁에서는 저까지 일꾼이 보태졌다 생각하고 일을 시키셨어요. 하지만 그는 그대로 큰댁에 얹혀 사는 걸 마다했다. 그가 오집해 결혼한 지 1년 만에 쓰러져 가는 낮은 오막살이를 5,000원 주고 사게 되었다. 허리도 못 펴는 낮은 흙집이었지만 내 집이었다. 비료포대를 장판 대신 깔고 살아야 했지만 행복했다. 남편은 탄광 노동자로 일을 하고 저는 건설공사 현장의 일꾼으로 열심히 일했었어요. 그 덕분에 지금 사는 곳으로 집도 땅도 넓혀 이사를 올 수 있었어요. 그는 여자 몸으로 건설 현장 노동자로 30년 넘게 했다. 그렇게 고생하는 보람이 있게 아이들 5은 공부도 잘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 주었다. 아이들이 쑥쑥 자라던 그때 고생스러웠지만 인생 중 가장 행복했단다. 5년 전에 내가 실수해서 살던 집을 태워 먹었어요. 눈앞이 깜깜했는데 아들들이 나서서 척척 돈을 모아 집을 새로 지어 주었어요.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고맙고 미안하고 그래요. 새로 지었다는 그의 집은 유천리가 내려다 보이는 넓은 창이 있었다. 새 집에서 그는 진폐증으로 사망한 남편 덕분에 연금이 나와서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다는데 그는 인생 중 가장 편안한 시절을 살고 있다며 활짝 웃는다. 지금 그는 유천 1, 2 젊은 노인회장으로 3년째 봉사 중이다. 노인회 회장을 등 떠밀려 했지만 사람 만나기 좋아하고 음식 만들어서 나눠 먹기 좋아하는 제 성격과 딱 맞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노인회 회원들과 다른 동네 노인 회장님도 오시라 했어요. 옛날 음식은 많이 모여 둘러앉아 퍼먹으면 더 맛있다는 그는 여기저기 전화를 돌려 동네 분들을 모은다. 덕분에 유천 1, 2 노인 회장님 댁은 오늘도 고소한 향기가 집안에 넘쳐난다. 차연옥 어르신의 콩갱이죽 조리법. 콩을 밤새 불려 맷돌에 갈고 살은 씻어 불리고 감자는 껍질을 벗겨 썰어 놓는다. 이 물을 팔팔 끓이고 갈아진 콩을 천천히 살살 넣는다. 콩물이 끓어오르면 준비해둔 쌀과 감자를 넣고 재료들이 눌어붙지 않게 주걱으로 살살 저어준다. 쌀과 감자가 익었으면 준비해둔 갓김치와 냉이들 넣고 다시 한번 끓이다가 소금물 간수로 간을 하며 콩물이 뭉글하게 뭉칠 때까지 끓인다. 취향에 따라 복작장이나 양념간장으로 간을 더해 먹는다. 요리 팁. 콩물이 끓어오를 때 넘치지 않기 위해서 들기름을 조금 넣어주면 맛도 더 고소하고 신기하게도 부풀어 오르던 콩물이 가라앉는다. 힘내라 정선청년 24. 아리아리 글 사진 최유진. 정선아리랑을 언제부터 부르게 되었는지요. 정선 사람이라면 태어나자마자 자연스럽게 들리는 게 정선아리랑이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흥얼흥얼하시기도 하시고 동네 어르신들도 정선아리랑 한 소절씩 다 부르시고 또 어딜 가나 음원이나 정선아리랑 공연이 빠지지 않고 흘러나와서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었어요. 학창 시절 정선아리랑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이 학교마다 오셨어요. 저도 그때 처음으로 정선아리랑을 불러볼 기회가 생겼죠. 초등학교 3학년 때 정선아리랑제가 얼마 안 남았는데 정선아리랑 경창대회를 나가야 한다고 전교생이 다 부르게 되었어요. 그중에서 제가 목소리가 가장 큰 거예요. 선생님께서 너가 대회에 나가라고 하셔서 얼마 배우지도 않고 정선아리랑 경창대회에 나가게 되었어요. 그 결과로 제가 장려상을 받았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목소리가 커서 받은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진짜 소질이 있는 줄 알고 그 후로 계속 대회에 나갔어요. 그리고 중학교에서는 초등학교 시절 정선아리랑 불렀던 사람 손들어 하셔서 저만 손을 들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손을 안 들더라고요. 그렇게 유영란 선생님께 정선아리랑 개인과외를 받게 되었습니다. 개인으로 배우다 보니 실력도 많이 좋아졌어요. 쉬는 시간에는 놀지 않고 음악실로 가서 정선아리랑만 했어요. 그렇게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을 국악과로 진학하려고 하니 정선아리랑으로는 대학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갈 수 있는지 개인적으로 엄청 알아보고 찾았는데 경기민요를 해야 입학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때는 어떻게 국악학원을 알아봐야 하는지도 몰라서 인터넷에 국악학원으로 검색해서 찾아봤는데 별 소득이 없었죠. 국립국악원에 전화를 해서 경기민요 배울 수 있냐고 물어보기도 했었어요. 그 이후 국악전국대회를 나가게 되었는데 그때 심사위원장님을 찾아가서 배워야겠다 생각을 하고 무작정 서울로 향했어요. 우여곡절 끝에 학원에 가서 제가요 정선에서 왔는데요. 선생님께 경기민요를 배우고 싶습니다라고 말씀드리니 선생님께서 정선아리랑을 해보라고 하셨어요. 열과 성을 다해 불렀더니 부모님께 전화해서 이번 주 주말부터 차비만 줘서 보내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경기민요도 배우고 정선아리랑도 하며 서울예술대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 정선에서 정선군 이발이랑 예술단으로 활동하면서 정선아리랑을 하고 있습니다. MZ세대 유진 씨에게 정선아리랑은 어떤 의미인지 남녀노소 따라 부를 수 있는 아리랑, 희노애락이 가득 담긴 정선아리랑이야말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선아리랑이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하다는 것을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느껴서 오래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정선아리랑만 불러온 저는 정선아리랑의 매력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저렇게 부를 수 있는 정선아리랑이 좋고 어떠한 힘듦에도 마음을 위로해주는 정선아리랑은 저에겐 없어서는 안 될 친구입니다. 정선아리랑이 있었기에 정말 많은 어려움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 소중한 정선아리랑을 저는 최선을 다해 지키고 더 널리 알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크리에이터 활동에 정선 이야기가 많던데 정선의 매력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정선은 작은 지역이지만 그 속에는 큰 자연 환경과 따뜻한 정이 있는 곳입니다. 어려서부터 정선아리랑을 한 저는 또래 친구들보다 나이 많으신 선생님들과 지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 속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 정선아리랑 가사 속에 나오는 지명과 뜻을 자연스럽게 듣다 보니 젊은 친구들보다 빨리 알게 되더라고요. 내가 듣고 느낀 정선을 내 방식으로 설명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투박하지만 소신 있고 진정성 있게 영상으로 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도시에 계신 분들에게 멋있고 높은 산과 맑은 강을 보여주고 싶어서 방송을 시작했는데 너무 반응이 좋았어요. 나만 우리 정선이 좋은 게 아니구나. 다른 분들도 정선을 좋아해 주시니 그럼 내가 정선 골고리 멋진 자연을 보여드려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얼핏 보면 다 똑같은 산 같아도 모양도 다르고 그 산에서 나는 산나물 종류도 다르고 같은 산이라도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또 다른 정선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제가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는 이유는 정선아리랑을 알리기 위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정선아리랑으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분들이 정선아리랑을 쉽고 재밌게 따라 부를 수 있을까에 대해 더 많이 고민하고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또 제 고향 정선, 예쁘고 멋진 곳을 더 많이 영상으로 담아 정선을 모르는 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통해 한 번쯤 정선을 가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좋은 영상 만들겠습니다. 정선 화이팅! 정선아리랑 화이팅! 47년 묵묵히 한자리를 지킨 풍년쌀상회 황정희 어르신, 오랜 시간 함께하며 도움 주신 정선 주민들께 감사.
받은 사랑에 보답하고자 정선장학회 장학금 1,000만 원 쾌척. 정선 5일장 동문 바로 옆 외지 관광객들의 관문에 위치한 풍년쌀상회. 47년 동안 묵묵히 가게를 지켰던 2022년 12월 매매한 이 집주인 91세 황정희 씨는 1970년대 당시 쌀가게 모습 그대로 쌀과 수수, 옥수수, 메밀, 잡곡, 감자, 고추 등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며 고객에게 정성이 담긴 먹거리를 판매해왔다. 황정희 어르신이 쌀상회를 운영하게 된 시기는 47년 전인 1975년쯤이다. 당시 하숙집이었던 이곳 맞은편 가게에서 간판도 없이 시골에서 잡곡을 사다 팔게 되면서 돈을 벌게 되었고 점점 양이 늘어나면서 지금의 가게를 구입해 운영하게 되었다. 당시 제재소 사장님이 만들어주신 나무로 된 간판이 지금의 가게의 현판이다. 오늘날 정선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어릴 적 추억을 되새기는 소중한 자산이기도 하다. 풍년쌀상회는 주인 어르신의 따뜻한 마음만큼이나 많은 미담을 간직한 곳이다. 황정희 어르신은 쌀가게를 운영하면서 주변 지인들과 두터운 교류를 나누며 한때 많은 단골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지금은 북실리에 터미널이 있지만 예전에는 아리랑 시장 입구에 있었다. 당시 장사꾼도 많아 쌀가게에서 모든 거래가 이뤄졌다. 장날이면 시골 사람들과 장사꾼들, 외부에서 들어오는 도매상들이 엄청 모였다. 장사하시는 어머니들이 돌아가면서 60명의 사람들을 위한 점심을 하기도 했다. 전라도 지역에서 미역, 김 등을 시골로 가지고 다니며 팔고 곡식으로 받은 물건을 쌀가게에 되파는 상인들도 있었다. 이들은 겨울이 되면 거의 보름씩 가게에서 숙식을 하기도 했다. 당시 쌀가게 우조가 가게와 집이 같이 있어서 보따리 장사를 하시는 아주머니들의 사랑방이었고 시골 사람들이 차 기다리는 장소로 많이 모이던 곳이었다. 1970년대는 모두가 살기 어려운 시기였다. 이로 인해 대다수 힘들게 사는 가정들은 외상으로 쌀을 가져다 먹기도 했는데 잘 갚는 사람도 고마워하는 사람도 많은 반면 쌀을 차에 싣고 돈 주는 척하면서 도망가는 사람도 있었고 밤에 몰래 쌀과 잡곡을 훔쳐가는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다 같이 어려운 시기를 손해보고 살라는 마음으로 배려하며 장사를 하신 덕에 단골이 끊이지 않았고 혼자 몸으로 3남매를 훌륭하게 키울 수 있었다. 지난 12월 황정희 어르신은 47년 세월 동안 애완이 깃든 쌀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모처럼의 휴식을 갖게 되셨다. 오랜 세월 쌀가게를 운영하면서 받은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으셨던 황정희 어르신은 손주 같은 지역 학생들이 훌륭하게 자라 정선을 빛내주길 바란다며 정선장학회에 장학금 1,000만 원을 쾌척하셨다. 선행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 고운 마음을 가진 어르신이 계셨기에 47년 동안 이곳을 찾은 수많은 사람들이 정선을 아름답게 기억할 것이다. 아름다운 가게 풍년쌀상회는 여전히 정선 5일장 관문에 그림처럼 남아 많은 이들에게 추억을 선사하고 있다. 반상회. 반상회. 1월은 등록면허세 면허 정기분 납부의 달입니다. 납세 의무자, 면허 허가 인가 등록 신고 등을 받은 자로 면허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한 것으로 보아 정기분 등록 면허세 면허를 과세합니다. 납부기간 2023 1 16월 2023 1 31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의 가상금이 부과됩니다. 세율 1종 27,000원, 2종 18,000원, 3종 12,000원, 4종 9,000원, 5종 4,500원. 문의사항 정선군청 세무과 033560222127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팀. 2023년부터 정선 할인랑 상품권 할인 제도가 변경됩니다. 적용 시기 2023년 1월 1일부터 카드형 와와페이 10%에서 5% 할인 지류형, 비할인 정액 판매, 할인 한도
월 100만 원에서 70만 원, 연 600만 원 카드형만 해당. 와와페이 카드 가입, 발급 방법, 구분, 발급 절차, 온라인 휴대폰, 스마트폰 앱 지역상품권 착 설치 회원가입 앱에서 카드 신청 7일 내, 오프라인 은행 창구, 스마트폰 앱 지역상품권 착 설치 회원가입 카드 신청 즉시 발급, 와와페이 발급 은행, 농협, 우체국, 신협, 법인 결산 신고 종료 전, 건설업 실태조사, 경영진단 및 법률 상담, 미리 상담받으세요. 1. 건설면허 등록 기준 자본금, 업종별 등록 기준 자본금을 보유하는지 여부, 재무제표 계정 과목별 실제 여부 확인. 2. 건설면허 등록 기준 기술 인력, 업종별 등록 기준 기술 인력, 연중 채용 유지 확인, 자격 보유자 4대 보험 확인. 3. 건설면허 등록 기준 사무실, 등록 기준 사무실 실제 보유 여부, 사무실 실제 확인. 4. 건설면허 등록 기준 장비, 업종별 등록 기준 장비 보유 여부 확인. 등록 기준의 장비가 포함되는 업종의 하남. 2023년 건설업 실태조사는 2022년 결산일을 기준으로 실태조사를 받습니다. 자본금 등 충족 여부가 의심스러운 업체는 자본금 및 기술인력 보유 여부가 등록 기준에 적합한지를 결산 조성이 완료되는 2월 말일 전까지 정성군청 건설과로 상담받으세요. 정성군 건설행정지원 상담소 연락처 033-560-2162.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안내. 2023년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2023년 1월 중 자동차세 연세액을 신고 납부하시면 연간세액의 7%의 범위에서 공제해드립니다. 구분, 공제 비율, 1월 연납, 2월 12월 자동차세의 7%, 3월 연납, 4월 12월 자동차세의 7%, 6월 연납, 7월 12월 자동차세의 7%, 9월 연납, 10월 12월 자동차세의 7%, 연납 공제율 조정, 구분, 공제율, 2021년 10%, 2022년 10%, 2023년 7%, 2024년 5%, 2025년 이후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제6항 신설 2020년 12월 31일 국세신고세액 공제율 3% 오려 및 제도의 안정적 정착 위해 단계적 조정, 신청 및 납부 방법, 신청 방법, 정성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 카카오톡 채널 상담, 채널명 정성군 자동차세, 인터넷 신청, 위텍스 접속, 납부기한 2023년 1월 31일 화까지, 납부 방법, 연납 신청 후고지서 우편 발송, 금융기관 직접 납부, 차세대 지방세정보 시스템 전환 작업으로 인한 가상계좌 납부 불가, 인터넷 납부, 위텍스, 지로, 납부고지서를 납기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동 취소됩니다. 기타 안내사항, 연세액 납부는 자동이체가 안 됩니다. 정기 수시분만 가능. 연세액 신청 납부는 납세자의 선택사항으로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상금이 붙지 않고 자동 취소되며 종전대로 6월 12월에 정기분으로 과세됩니다. 전년도의 연세액을 일시 납부한 경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1월에 연세액 납부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연세액 납부 후 타시군구로 전출 시 당해 연도의 연납은 유효하므로 전출간 시군구에서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세액 납부 후 매매하는 경우 양도자, 양수자의 합의하에 연납승계도 가능합니다. 양도, 양수자의 관할 부서 두 곳에 연납승계 동의서 제출. 2022년 11월 24일부터 일상에서 일회용품이 더 줄어듭니다.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새로 추가되는 품목 2022년 11월 24일부터 사용금지, 일회용 종이컵, 일회용 합성수지 플라스틱 빨대, 젖는 막대, 기존 품목, 사용금지, 일회용 컵 합성수지, 금속박 등, 일회용 접시 용기 종이, 합성수지, 금속박 등, 일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 일회용 합성수지 수저, 포크, 나이프, 일회용 비닐 식탁보 생분해성 수지 제품은 제외,
제작, 배포 등 사용 금지. 합성 수지로 코팅된 일회용 광고선 전물. 도소매업 매장 면적 33제곱미터 초과 업소. 새로 추가되는 품목. 2022년 11월 24일부터 사용 금지. 일회용 봉투 및 쇼핑백 종합소매업 해당. 기존 품목. 무상 제공 금지. 일회용 봉투 및 쇼핑백. 제작, 배포 등 사용 금지. 합성 수지로 코팅된 일회용 광고선 전물. 대규모 점포. 새로 추가되는 품목. 2022년 11월 24일부터 사용 금지. 일회용 우산 비닐. 기존 품목. 사용 금지. 일회용 봉투 및 쇼핑백. 제작, 배포 등 사용 금지. 합성 수지로 코팅된 일회용 광고선 전물. 체육시설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새로 추가되는 품목. 2022년 11월 24일부터 사용 금지. 합성 수지 플라스틱 재질의 일회용 응원용품. 기존 품목. 사용 금지. 일회용 봉투 및 쇼핑백.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 안내. 정성군은 생활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쓰레기 처리 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2023년 1월 1일부터 종량제 봉투 판매 가격을 인상합니다. 용량별 인상 전 2020년, 인상 후 2023년. 공급 가격, 판매 수수료, 봉투 판매가 2리터 37,340에서 64,6, 70, 3리터 46,4, 50에서 73,7, 80, 5리터 73,7, 80에서 101, 9, 110, 10리터 137, 13, 150에서 202, 18, 220, 20리터 255, 25, 280에서 385, 35, 420, 30리에서 392, 38, 430, 587, 53, 640, 50리터 638, 62, 700에서 963, 87, 1050, 75리터 947, 93, 1040에서 1431, 129, 1560. 정선하늘공원 매장묘역단 사용기한 안내. 정선군 열양면 남곡리에 소재한 정선하늘공원 공설묘지의 매장묘역이 2023년 12월이면 조성된 묘역이 모두 사용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매장 방식이 좁은 국토를 잠식하고 환경오염 등 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장례 문화를 화장 위주로 유도하기 위하여 2024년부터는 더 이상 매장 묘역을 운영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매장 묘역 이용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선군민들께서는 변화하는 장사문화에 따라 친자연적이고 지속가능한 장례문화 발전을 위해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문의 정선군청 복지과 경로복지팀 033-560-2975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생활환경팀 033-560-3424 2023년 정선군 작은영화관 정성고안 관람료 인상 안내. 구분 현재 관람료 변경 관람료 2023년 1월 1일부터 성인 6,000원에서 7,000원, 할인 만 65세 이상, 청소년, 군인 병사, 장애인, 국가유공자 5,000원에서 6,000원, 3D 8,000원에서 9,000원.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 깨끗한 경쟁과 현명한 선택은 희망찬 조합으로 가는 길. 2023년 3월 8일 수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 제보 1390. 위반행위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3억 원. 선거 관련 금품 받으면 과태료 최고 3천만 원. 자세한 선거 정보 등 확인 NEC.go.kr 2023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안내. 기간 2023년 1월 4일수부터 1월 19일 목까지. 과정 1분야 11과정 14회. 장소 농업기술센터 대강의실. 내용 지역 작목 재배기술 및 수요에 따른 실용교육. 일정표 회차 일시 교육시간 과정명 강의 내용 계획인원 1월 4일 수 13시 30분 17시 30분 4시간 사과전지 전정기술 80 1월 5일 몽 13시 30분 17시 30분 4시간 한우 가축계량 교육 40
3. 1월 6일 금 13시 30분, 17시 30분 4시간 양봉 사계절 양봉관리기술 40. 4. 1월 9일 월 13시 30분, 16시 30분 3시간 두릅 재배기술 30. 5. 1월 10일 화 13시 30분, 17시 30분 4시간 고품질 고추 재배기술 80. 6. 1월 11일 수 13시 30분, 17시 30분 4시간 사과 재배기술 40. 7. 1월 12일 목 13시 30분, 17시 30분 4시간 자두 재배기술 80. 8. 1월 13일 금 13시 30분, 17시 30분 4시간 GAP 기본교육 및 PLS 교육 80. 9. 1월 16일 월 14시 00분, 16시 00분 2시간 친환경 의무교육 80. 10. 1월 17일 화 09시 00분, 14시 00분 4시간 농기계 농업기계 임대 안전교육 정선읍 화엄면 80. 12일 1월 17일 화 14시 00분, 18시 00분 4시간 농기계 농업기계 임대 안전교육 신동읍 남면 고한읍 사부급 80. 12. 1월 18일 수 09시 00분, 14시 00분 4시간 농기계 농업기계 임대 안전교육 북평면 열양면 80. 13. 1월 18일 수 14시 00분, 18시 00분 4시간 농기계 농업기계 임대 안전교육 임계면 80. 14. 1월 19일 목 14시 00분, 16시 00분 2시간 직불제 기본형 공익직불제 교육 80. 사랑의 열매 강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함께하는 나눔 지속가능한 강원 희망 2023 나눔 캠페인 사랑의 계좌 예금주 강원도 공동모금회 농협 B03014484497 국민 301010614463 신한 100013455552 기업 12602931101010 우체국 2000220103311 우리 027156845011101 희망 2023 나눔 캠페인 모금기간 2022년 12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62일간 성금 접수처 시 군청 및 면동 행정복지센터 기부상담 033-2441-662 ARS 기부 0607000-577 문자기부 9004 보건소 보건소 찾아가는 부인과 산부인과 운영 부인과 장소 정성군보건소 일시 매주 목요일 시간 9시 30분부터 15시 진료 갱년기 지렴 초음파 호르몬 검사 방광염 난임진단 검사비 지원 대상 정성관 내 주소지인 부부 내 6개월 이상 거주 중 지원 기준 난임시술기관에서 검사한 진단비, 지원금액, 부부당 최대 15만 원,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부부, 지원 내용, 시술비 중 모님부담금, 착상보조제, 동결비 등 시술별 지원금액 상한 범위 내 지원금액, 체외수정 최대 110만 원 지원, 인공수정 최대 30만 원 지원, 정성군보건소 03356020660 기초생활수급자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접종 대상 정성군민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접종 시기 연중 접종기관 보건소 및 7개 보건지소 접종비 무료 사용 백신 대상포진 생바이러스 백신 전화문의 후 방문 진료소 제외 저소득층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지원 접종 대상 만 18에서 26세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여성
1996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 출생자, 접종 시기, 연중, 접종기관, 보건소 및 7개 보건지소, 접종비, 무료, 사용 백신, HPV 사가 백신, 전화문의 후 방문, 진료소 제외,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지원, 접종 대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접종 시기, 연중, 접종기관, 보건소 및 7개 보건지소, 접종비, 무료, 사용 백신, 폐렴구균 23가 다당질 백신, 전화문의 후 방문, 진료소 제외, 정성군 보건소 예방접종실 03356041212116 보건소 이야기 정성군 보건소 당번 약국 운영 시간 일요일 9시부터 13시, 토요일은 전체 약국이 13시까지 운영. 사랑이 약국은 휴업 사전에 전화 확인 필요함. 평일 사랑이 약국 19시까지 사전에 전화 확인 필요함. 1월 1일 중앙약국, 1월 8일 명진약국, 1월 15일 최약국, 1월 21일 최약국, 1월 22일 정다운 약국, 1월 23일 시장약국, 1월 24일 사랑이 약국, 1월 29일 시장약국, 휴일지킴이 참여 의약 분업지역 정선읍 약국 전화번호 최약국 56305557, 시장약국 56238440, 정다운 약국 56398381, 중앙약국 56370888, 명진약국 56315668, 사랑이 약국 56322281, 의약분업 예외지역인 사북, 고한, 신동, 열양, 임계의 모든 약국은 휴일지킴이 약국 없이 야간과 주말에도 운영합니다. 전화 확인 필요, 고한읍, 동시약국 5912-873, 문화약국 5912-4434, 사부급, 명도 온누리약국 5924-5444, 유명약국 5923-823, 신동읍, 서울약국 378-65642, 열양면 백세약국 5621-390, 임계면, 강약국 5626-263, 정선읍 지역 평일 야간과 주말 응급환자는 정선병원 응급실을 이용하시고 안전상비의약품은 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합니다. 정보마당 정보마당 생활법률 Q&A 가리왕산 케이블카 본격 가동 해발 1381m의 가리왕산 하봉 정상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마치 신선들이 산다는 성게처럼 아름답다. 운해 사이로 말대처럼 달려가는 백두대간의 연봉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누구나 감탄사가 절로 나오기 마련이다. 새해부터는 원하는 사람이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 풍경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정성군은 그동안 준비해온 가리왕산 케이블카 편의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험 운행에 들어갔다. 이로써 어린이나 유아를 동반한 보호자,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포함 누구나 가리왕산 하봉 정상까지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 원시림에 가까운 생태자원을 체험하고 볼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노약자와 장애인을 고려한 엘리베이터 등의 편의시설도 구축했다. 5명 정도 탈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케이블카는 편도 약 20분 소요된다. 산악지대를 넓게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와 기념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포토존도 마련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곤돌라 시설 활용 가리왕산 케이블카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알파인 경기가 열렸던 가리왕산 곤돌라 시설을 올림픽 유산으로 남겨 일반 관광객을 대상으로 운행하는 것이다. 올림픽 경기가 끝난 지 4년 만이다. 정성군 북평면 수감리 일원에서 2021년부터 2022년 11월까지 시행된 준비 작업에는 87억 9,2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3.51km를 운행하는 케이블카를 비롯해 가리왕산 상부의 연면적 650제곱미터의 대피시설을 마련했고 무방류 순환 화장실 및
2,400제곱미터의 생태탐방 데크로드 등의 부대시설을 설치했다. 가리왕산 하부에는 연면적 326제곱미터의 하부 탑승장을 증설하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 올림픽 기간 중 사용했던 관리사무소는 매표소, 농산물 판매소, 휴게공간, 무인카페 등 케이블카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 리모델링했다. 정성군은 지난해 11월 30일까지 시범 운행을 위한 시스템 종합 점검을 마치고 12월 1일부터 정성군민을 대상으로 케이블카 무료 시범 운행을 실시했다. 무료 시범 운행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오후 4시 탑승 마감 매주 월요일은 휴무로 했고 케이블카 탑승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민등록증, 여권, 주민등록등본 등 정성군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범 운행 마치고 1월 3일부터 정상 운영. 정성군에서는 케이블카의 운행에 맞춰 지난해 12월부터 가리왕산 상부 탑승장에서 가리왕산 해맞이 보기, 해넘이 보기 이벤트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가리왕산 정상에서 운무 위에 뜨는 해맞이와 해넘이는 많은 이들의 감탄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따뜻한 색감의 풍경을 사진으로 담아낼 수 있어서 사진작가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케이블카 해넘이 보기는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탑승 마감 시간은 오후 5시다. 또 케이블카 해돋이 보기는 매주 일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며 탑승 마감 시간은 오후 3시다. 정성군은 한 달 동안의 가리왕산 케이블카 시범 운영 결과를 통해 미비한 점을 파악하고 개선하여 1월 3일부터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정상 운영한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며 탑승 마감 시간은 오후 4시 30분이다. 이용요금은 성인 1만 원, 소인은 6,000원이고 정성군민과 경로우대자,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5,000원으로 책정했다. 아울러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가리왕산 정상에서 지친 심신을 치유할 수 있도록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별들의 강, 은하수의 신비로움을 만날 수 있는 은하수 보기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정성군에서는 가리왕산 케이블카 시설을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삭막한 도시의 일상에 지친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치유해줄 수 있는 힐링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은 물론 국내 관광지와 연계하여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시설로 발전시키고 가꿔 나간다는 방침이다. 가리왕산 국가정원 조성 사업도 박차. 한편 정성군은 백두대간의 중추에 위치하며 다양한 생태계가 공존하고 있는 청정자연에 보고 가리왕산의 올림픽 국가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가리왕산 올림픽 국가정원 조성은 숲이나 생태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리왕산을 생태숲으로 조성하자는 취지의 사업이다. 가리왕산 생태복원 과정에서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국가정원으로 조성하며 가리왕산 난개발 우려도 불식시키고 예산 낭비도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정성군은 가리왕산 올림픽 국가정원이 우리나라 제3호 국가정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지방소멸시대 정성군의 차별화된 미래 관광 먹거리를 창출하는 차세대 신성장 동력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생활법률 Q&A 골재 채취업을 하는 갑은 돌파쇄기 및 석상 관리를 위한 컨테이너를 설치하기 위해 복구를 조건으로 인근 농지논의 일시 사용을 허가받고 진입로 정지 작업을 한 후 돌파쇄기 및 컨테이너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사용허가 기간이 지났으나 시설물을 이전할 곳이 없어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계속 종전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시설물의 설치로 토지는 이미 사실상 농지로 볼 수 없는데 허가 기간 이후 계속 사용한 것을 두고 농지의 불법 전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가요? A. 농지법 제36조 제1항은 농지를 일정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농지법 제58조 제2호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어떠한 토지가 농지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해당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야 하고 그 토지가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 상태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면 그 토지는 더 이상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9 46선고 2007도 6703 전원합의책 판결 참조. 그러나 또 다른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농지의 현상을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여 농지로서의 원상 회복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토지는 여전히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에 해당한다. 한편 농지가 형질 변경이나 전용으로 현실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형질 변경되거나 전용된 것이 일정 기간 사용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일시 사용 허가를 받아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허가 기간 만료 후에는 농지로 복구하여야 하고 그 현상 변경의 정도와 주변 토지의 이용 상황 등에 비추어 농지로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면 그 변경 상태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5 32선고 2013 도만 544 판결 참조. 따라서 사안의 경우 갑은 복구를 조건으로 일시 사용 허가를 받은 것이고 시설물도 견고한 건축물이 아니라 컨테이너, 가건물 등에 불과하여 그 철거가 어렵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농지로서의 현상이 변경된 것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농지로서의 원상 회복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이므로 위 토지는 여전히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를 허가 없이 계속 사용한다면 농지법 제36조 제1항을 위반한 불법 사용에 해당하여 농지법 제58조 1호에 따라 처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이용자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공 단정선지소 정성군 종합사회복지관 내 상담은 국번 없이 132. 겨울은 하얀 그림책 임계면 배상진. 눈이 내린 우리 집 마당이 하얗고 눈이 내린 정선의 들판이 하얗고 눈이 내린 높은 산 가리왕산이 하얀데 겨울은 하얀 그림책. 두근두근 웅장함의 감동. 환희가 주는 행복감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가리왕산 케이블을 타면서 경치가 주는 황홀감에 올려봅니다. 희망 2023 나눔 캠페인 성금 모금 1차. 기간 2022년 12일 2022 12-15. 1. 정선양묘장 대표 차병권. 2. 기상건설 대표 이원균. 3. 남면 낙동 1, 2주민 1동 2장 이원균. 4. 강경희. 5. 낙천 3리 주민 1동 2장 김동관. 6. 도전 1, 2 주민 1동 2장 배창주. 7. 합 성현토건 대표 임종상. 8. 감옥리 주민 1동 2장 김기담. 9. 주식회사 가온 대표 김대영. 10. 빔계 1, 2 주민 1동 2장 김부주. 11. 사북어린이집 원장 김정희. 12. 석광산업주 대표 박종찬. 13.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원 1동 회장 정재교. 14. 유평 1리 주민 1동 2장 나건주. 15. 낙동 1, 2 정기순. 16. 임계편 한친구회 회장 권혁환. 17. 오성미래기술주 대표 유기수. 18. 비봉전기 대표 김정호. 19. 곽대길. 20. 손명열. 21. 열양삼리마을 이장 이성국. 22. 변규찬. 23. 최경순. 24. 진우엔지니어링 대표 전영진. 25. 우일기업 대표 권영동.
26 건주상회, 27 오성미래기술주 대표 김정호, 28 봉양오리 주민일동 이장 신동주, 29 주대자연 대표자 김순희, 30 석광산업주식회사 대표 박종찬, 31 문곡삼리 주민일동 이장 신숙선, 32 화엄면 주민자치회장 고영우, 33 백미정, 34 고주원, 35 방제일이 분여회 회장 박경숙, 36 민족통일정성군협의회 회장 이재호, 37 사부급체육회 회장 백병도, 38 사북읍행정복지센터 직원 1동, 39주 오미야코리아 공장장 이사무 한백공장 직원 1동, 40 여성자율방범대 회원 1동 대장 백금아, 41 남면행정복지센터 직원 1동, 42 다산건설 대표 이상호, 43 강태수, 44 정선읍새마을회 대표 최정숙, 45 정선읍행정복지센터 직원 1동, 46 미르건설 대표 정수진, 47 성우건설기계 대표 엄영래, 48 임계면 행정복지센터 직원 1동 면장 유병민, 49 읍미용실 대표 김순여, 50 팝대웅건설 대표 이상범, 51 서림 대표 전 대표, 52 미르건 설합자회사 대표 정수진, 53 황금미용실 대표 최순아, 54 고은, 55 사 한국농업경영인 정성군연합회, 정선장학회 소식. 2022년 11월 16일부터 2022년 12월 15일 기간 중 장학금을 기탁하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정선읍 박영훈 3만원, 제1환경 전재현 3만원, 정성군 농업기술센터 장성은 3만원, 정성군 보건소 신성근 5만원, 정관장 정선점 장혁기 5만원, 유창호 A시스템 5만원, 정성군 농업기술센터 최승수 5만원, 정성군청 조대현 3만원, 한경우 5만원, 옥스퍼드어학원 임창준 10만원, 전국건설기계 정선연합회 회장 손호국 20만원, 정선신협 신다정 3만원, 봉양사리 천이종 3만원, 정성군 농업기술센터 오기윤 5만원, 북평면 남평리 마산제길 886 김동용 5만원, 정선농협 김도일 2만원, 새싸모회 고용길 3만원, 열양면 임병원 5만원, 북평면 수감리 법밭길 388-2 산사야 10만원, 봉양어린이집 원장 유남식 5만원, 홍샘 수학 5만원, 사과마루 신운학 5만원, 정성감리교회 10만원, 나전주유소 김미숙 10만원, 북평면 북평리 나선옥 3만원, 정성군관광협회 회장 고태인 300만원, 제2의 스농축 상기계 10만원, 강원주유소 김은주 5만원, 상유재고택 10만원, 풍년쌀상회 황정희 1000만원, 석영공업사 이상익 5만원, 재경출양인사 전준영 전창주 10만원, 정선읍 합 대성측량 이승호 5만원, 기산전력 유은옥 10만원, 병풍서연구원 고하윤 300만원, 수리건설 합 5만원, 전찬호 3만원, 정성군지역 가동센터협의회 100만원, 정선라이온스클럽 회장 이창우 100만원, 사북어린이집 원장 김정희 3만원, 불새노래방 대표 김수현 5만원, 정선에 장어 먹으러 와요 박기락 10만원, 신봉선 5만원, 농협중앙회 정성군지부 500만원, 사북어린이집 직원 1동 20만원, 아라리 매점 김용자 3만원, 중사 17 고사 19 큰그루회 3만원, 열양면 사계절 막국수 김경석 5만원, 성광교회 5만원, 신동읍 일광농자재 이창우 5만원, 정선전력 대표 김우규 10만원, 강원도청 이상현 10만원, 동호엔지니어링 1000만원, 마영우 10만원, 건축사사무소 창 대표 이창우 5만원, 크로커다일 정선점 대표 박설랑 3만원, 정선읍 베스트샵 정선점 LG전자 장혁기 10만원, 아라리 종합상사 배북은 5만원, 정성군청 엄경아 20만원, 공개를 원하지 않고 기탁하신 후원자님들께 지면을 빌려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문의 정성군청 여성청소년과 033-560-2015 풍경이 시가 되는 정선
디카시를 보내주세요. 디카시, 디지털 카메라로 자연이나 사물에서 시적 형상을 포착하여 찍은 영상과 함께 문자로 표현한 시, 내용, 정성군의 아름다운 풍경을 디카시로 표현, 보내주실 곳, 메일, tw624kor 채택된 디카시는 아라리 사람들 독자마당에 정성껏 실어드리며 소정의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독자마당 참여하세요. 아라리 독자마당은 아라리 리포터와 국민 여러분께서 만드시는 란입니다. 생활 주변의 미담, 시, 수필, 꽁트 등 다양한 글을 A4 한 장 분량으로 보내주시면 편집자 회의를 통해 엄선하여 정성껏 실어드리며 소정의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보내실 곳, 이메일, tw624kor 우편, 강원도 정성군 정선읍 봉양산길 21 정성군청 기획관실 아라리 사람들 담당자 앞 풍경이 되는 정선, 디카시를 보내주세요. 디카시, 디지털 카메라로 자연이나 사물에서 시적 형상을 포착하여 찍은 영상과 함께 문자로 표현한 시 풍경이 시가 되는 정선, 내용, 정성군의 아름다운 풍경을 디카시로 표현, 보내주실 곳, 메일, twin624@korea.kr 채택된 디카시는 아라리 사람들 독자마당에 정성껏 실어드리며 소정의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독자마당 참여하세요. 아라리 독자마당은 아라리 리포터와 국민 여러분께서 만드시는 란입니다. 생활 주변의 미담, 시, 수필, 꽁트 등 다양한 글을 A4 한 장 분량으로 보내주시면 편집자 회의를 통해 엄선하여 정성껏 실어드리며 소정의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보내실 곳, 메일, twin624@korea.kr 우편, 강원도 정성군 정선읍 봉양산길 21 정성군청 기획관실 아라리 사람들 담당자 앞 군정 홍보, 정선 고향사랑 기부제, 국민고향 정선의 사랑의 마음을 전하세요. 고향사랑 TV를 응원해주세요. 휴대폰에서 유튜브 앱 누르고 유튜브 검색창에 고향사랑 TV 검색, 고향사랑 TV 프로필 클릭, 구독과 알림 누르면 고향사랑 TV 채널에서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란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 등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10만 원을 기부하면 13만 원 세액공제 10만 원 플러스 답례품 3만 원을 돌려드립니다. 500만 원까지 기부 가능. 10만 원 초과 16.5% 세액공제, 기부금의 30% 답례품 제공. 기부 방법, 온라인, 고향사랑이음, 오프라인, 전국 농협창구에서 가능. 정성군정 소식지 아라리 사람들 2023년 1월 통권 제311호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